칠흑 같은 어둠이 베이징의 한적한 외곽을 집어삼킨 어느 깊은 밤, 정체 모를 검은 옷의 무리가 한 저택을 소리 없이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고풍스러운 저택은 평소라면 정적만이 감돌았겠지만 그날 밤은 공기마저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중국 대륙의 경제를 진두지휘하며 서민적인 행보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 원자바오 전 총리의 거처로 알려진 곳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무리가 저택을 점거하고 원자바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중난하이에서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원자바오를 보좌했던 한 남자의 몰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무원 사회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경력을 넘어 한 사람의 운명과 가문의 영광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자바오의 곁을 지켰던 텐쉐빈 전 수리부 부부장이 최근 중국 당국의 강력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정협회의에서 그의 위원 자격이 전격 취소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인물을 다시 불러내어 공직을 박탈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리 척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텐쉐빈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근무하며 원자바오의 비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 그가 총리 비서라는 사실은 공개적인 비밀이었고 중요한 시찰 현장마다 그는 언제나 원자바오의 바로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기밀을 공유했던 그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곧 그가 모셨던 주군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역대 중국 총리들의 비서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이번 사건의 이례적인 성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경제개혁의 기수였던 주룽지 전 총리의 비서진들은 은퇴 후에도 조용히 지내며 이렇다 할 추문에 휘말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리커창 전 총리의 핵심 비서였던 양직 역시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직급 강등 수준에 그쳤고 결국 평안하게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쉐빈의 경우는 다릅니다. 당원 자격만 남겨둔 채 모든 공직에서 쫓겨난 이 상황은 역대 어느 총리 비서보다도 가혹한 처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와 평론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세력이 다시금 강력한 반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군부의 핵심 인물들이 연달아 낙마하고 권력 구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원자바오를 비롯한 당의 원로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텐쉐빈에 대한 이번 조사는 그러한 권력의 흐름을 다시 차단하고 배후에 있는 원로 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권력 투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의 사법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 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자바오 일가의 해외 자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 장점인 전 주석이 있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중국 지도부 내에 복잡한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타래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원자바오를 시진핑의 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12년 보시라이라는 거대한 정적을 제거하고 시진핑이 권좌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원자바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권력을 잡은 이에게 과거의 은혜는 때로 현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원자바오 가족의 부패 혐의가 외신을 통해 폭로되었던 시점도 시진핑의 집권 초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치적 유산이 지워지는 과정이자 새로운 절대 권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뿌리를 뽑아내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원자바오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둘러싼 이 폭풍은 베이징의 붉은 담벼락 너머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로 그 여파를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토사구팽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진심이나 업적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텐쉐빈이 물러난 빈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의혹과 긴장감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베이징을 넘어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바다로 번져나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운명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투쟁이 침묵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주고받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면 중동의 심장부 테헤란에서 울려 퍼진 폭음은 전 세계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음과 같았습니다. 2월 7일 밤 테헤란의 헤슈마티의 구역을 뒤흔든 거대한 폭발은 정적에 잠겨있던 도시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화염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열기는 단순한 사고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란 당국은 서둘러 인근 목공소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일 뿐이며 이미 진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격담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은 곳은 목공소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었으며 그곳은 이란 무장부대 총참모부와 혁명수비대의 핵심 지휘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군사 요충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진화되었다고 발표한 순간에도 불길은 여전히 주변 건물을 집어삼키며 확산되고 있었고 이는 정권이 감추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발생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의문의 폭발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 이란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며 서방 세계를 향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고 신속했습니다. 이란 근해를 소리 없이 가르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위용이 공개되자 미 국무부는 즉각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긴장 조성을 넘어 실제 충돌의 가능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 공군의 지휘 체계와는 별도로 운용되는 약 45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배치되어 테헤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언제든 버튼 하나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비수와 같습니다. 하늘에서의 압박 또한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52 중폭격기들이 잇따라 착륙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의 비를 뿌릴 준비를 마친 이 거대한 폭격기들은 중동 하늘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위협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 목줄을 죄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근 서명된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이란을 국제경제체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위성 이미지 속의 이란은 여전히 핵시설과 무인기 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저항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함대와 미사일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의 수장인 하타미 총참모장은 최고 경계 태세를 선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위협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거대한 힘의 불균형 앞에서 느끼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듯 중동의 화약고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폭발음이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그 불길이 어디로 번져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이 대결이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통로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이곳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그 여파는 전 세계 모든 이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긴장의 파고가 아시아의 바다, 특히 대만 해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장의 파고는 이제 태평양의 푸른 파도를 타고 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리는 대만 해협으로 향합니다. 테헤란의 폭발음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안 대만의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는 정보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만 공군이 운용 중인 EEK,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는 이미 도입된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대만의 영공을 지켜온 이 기체들은 이제 노후화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압박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최신형인 이 D조기 경보기를 판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만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방산업체인 L3 해리스가 제시한 피닉스 조기 경보기가 대만 군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군 당국은 이 피닉스 조기 경보기를 차세대 전력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닉스 조기 경보기는 기존의 군용기 기반이 아닌 세련된 외형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걸프스트림지 550 또는 봄바디어, 글로벌 6500과 같은 고성능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ELW-2085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체는 이미 2025년 타이베이 우주항공 전시회에서 그 위용을 드러내며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대만협회가 주최한 2026년 미국 대만 국방산업의 날 비공개 행사에서도 이 피닉스 조기 경보기는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과 31개의 미국 방산업체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논의되었고 L3 해리스 역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제 정부 간 거래가 아닌 민간 상업 구매 방식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트 비즈니스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피닉스 조기 경보기는 기존의 프로펠러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높은 비행 고도, 그리고 압도적인 항속 거리를 자랑합니다. 걸프스트림지 550 모델의 경우 음속의 0.8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하며 12,000m 이상의 상공에서 12,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출격으로 무려 9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며 적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은 대만 공군에게 엄청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기존의 이 시리즈에 탑재된 레이더가 스텔스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이더의 핵심 부품들이 단종되고 기체 자체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군수 지원의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새롭게 제안된 ELW-2085 레이더는 정보를 갱신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미국의 작전 시스템과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는 대만의 기존 작전 체계 내에서 즉각적으로 전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유사한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조기 경보 솔루션을 채택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피닉스 조기 경보기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기존의 EEK와 함께 운용하며 고저 혼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 해협 전역에 대한 감시망을 빈틈없이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전력의 생존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비록 최첨단인 EED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대만에게 피닉스는 하늘의 눈을 새로 뜨게 해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만은 이 새로운 날개를 통해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눈이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면 바다에서의 권리는 민생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의 최전선이 되기도 합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 대서양에서도 자원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둘러싼 거대한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의 광활한 해양 보호구역인 동북부 협곡지대에 내려졌던 상업적 어업 금지령을 전격 철회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고기를 잡는 구역을 넓히는 문제를 넘어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철학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고를 통해 완비된 규제 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상업적 어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미 연방 법률이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기에 전면적인 금어,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업보존관리법과 같은 기존 법규들이 지속 가능한 어업 메커니즘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렸던 어업 제한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다시금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해당 구역은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해저 협곡과 산, 그리고 희귀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약 5천 평방마일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어종들이 이곳에만 서식하는 특유종이 아니며 지역어업위원회의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보호법과 해양 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수질정화법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하기에 상업적 어업이 과학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산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 너머 유럽 대륙에서도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세라믹 식기류와 주방용품에 대해 무려 79%에 달하는 확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이는 과거 13%에서 36% 수준이었던 개별 관세율을 완전히 대체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이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기업들의 조직적인 관세 회피 행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중국 업체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다각도 구매 방식을 통해 기존의 관세를 무력화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제품의 실제 출처를 조작하거나 생산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규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온 것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유럽 내 세라믹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60개 이상의 유럽 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고 1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일된 고율 관세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또한 중국 정부가 이른바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세라믹 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직접 조절하고 금융 자원을 특정 기업에 집중시켜 인위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고도의 정부 간섭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의 세라믹 산업협회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유럽 제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지형학적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이징의 은밀한 권력 투쟁에서부터 테헤란의 폭발음, 그리고 대만 해협의 새로운 날개와 유럽의 경제 전쟁까지 전 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 주변의 숙청 소식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암시하고 중동의 미사일 배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만이 선택한 피닉스 조기 경보기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유럽의 관세 폭탄은 무너져가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원, 그리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움직임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한때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평화가 내일의 전운으로 바뀌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비록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실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